사실 이제 어떤 의미로는 경희대학은 제 친정이죠. 친정. 네, 친정입니다. 모교죠. 네, 제가 이제 경희대가 모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리고 학교 졸업한 지 거의 딱 10년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한 70만 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것을 오늘 우리 특별히 후배분들에게 소개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네. 더욱더 좀 더 정감이 가시겠네요. 우리 후배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뭐 다 후배들이시죠. 그래요? 네. 예. 아 근데 얼굴로 봐선 선배 같네요. 뭔가 어두움이 가득해요 지금. 지금 학교 캠퍼스랑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소개하려고요. 좋아요. 예.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는 상당히 캠퍼스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그래서 미대 가는 쪽에 뭐 이렇게 나무가 엄청 예뻐요. 그때 근데 예전에 좀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건의해가지고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줬어요. 근데 학생들이 다 깨버렸어요. 학생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라고 그랬어요.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라. 학생 입장에서 학생들이 어두우게 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잘 파악해라. 왜 여기에다가 자꾸 가로등을 설치하냐. 자, 그런데 저는 학교가 학생 때 이 캠퍼스를 다니면서 한 번도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꽃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졸업하고 시간이 꽤 지나고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제 눈을 살짝 가리고 있는 뭔가 막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그 선글라스의 색대로 보이는 것처럼 뭔가 학생 때 제가 이렇게 뭔가 하나가 싹 이렇게 가려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감입니다. 감. 무슨 감일까요? 감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무슨 감이 있을까요? 예? 공감. 공감. 또 무슨 감? 우월감. 자, 자신감을 이렇게 자신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감. 상당히 자신감 없게 자신감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자신감.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 저는 제가 열등감이 많다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디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이에요? 지방. 어쩐지 얼굴이 서울은 아닐 것 같았어요. 서울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서울이다가 다시 그럼 안 돼요. 지방인데 저도 이제 지방 출신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공고 나왔습니다. 공고 나왔습니다. 공고. 네, 정말 엄청 비웃으시네요. 정말 공고를 나왔는데 제가 공고를 다니면서 열등감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고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가방을 열었는데 친구 가방에서는 영안사전이 나오고 제 가방에서는 도라이와 나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두가 나왔죠. 사람은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됩니다. 언제 뭔가가 시작되냐면 남하고 내가 뭔가 다르구나. 그걸 아는 순간. 쟤네 집은 부잣집이고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쟤네는 친엄마 친아빠인데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구나. 나는 내 아빠랑 성이 다르구나.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서울애가 있고 시골애가 있구나. 뭔가가 이렇게 있구나. 어렸을 적엔 그냥 다 같이 똑같이 놀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쁘고 날씬한 것들이 있구나. 먹어도 살도 안 찌는 것들. 얼른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한 유학생이 이러고 있어요. 오케이, 그 마음 이해합니다. 나는 뭐만 먹어도 살이 찔까요? 물을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다르구나. 이제 그걸 어느 날 알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 내리질 못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딱 이렇게 묘한 규정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공고 출신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감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을 회복하려고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과를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대학생이 돼서 그 정체성을 얻으면
내 열등감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제 제주대학교를 시험을 봤습니다. 공부에 대한 고향이 열등감을 없애기. 공부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고 싶어서 고향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경희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바램대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바램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바라시고 함께 합심하시고 함께 철야하셔서 제가 떨어졌어요. 야, 그게 단번에 우리 탓이 되고. 그렇죠. 아니 미래에서 이렇게 많이 원하시고 바라시는데 어떻게 제가 안 합격할 수가 이게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고는 저는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생각도 없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신념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재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문대라는 이름이라도 얻고 싶어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져. 여러분이 또 바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합심으로 모여서 바라셔서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자살을 21살에 시도하고 근데 자살도 또 떨어졌어요. 아, 자살도 떨어졌어. 자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삼수를 하고는 이제 드디어 이제 대학에 들어오게 된 거죠. 어느 해병대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해병대에 들어가서 군대를 바로 가시고. 군대는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열등감이 처음으로 공동체를 만나면서 생긴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통신병으로 들어갔는데요.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온 친구들이 저에게 통신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충고를 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김청회 병님 선로는 이렇게 깔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좋아 4년대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이제는 같은 고졸 애들이 김청회 병님 선로 이렇게 깔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아 고졸 우리는 하나. 그런데 문제는 전문대 다니다 온 친구들이 저한테 충고를 하면 기분이 싹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김창희 선생님 선로를 왜 그렇게 까셨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말입니다. 그럼 갑자기 머리에서 따라라 소리가 나면서 머리가 딱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얼굴 인상이 딱 나빠지고 야, 너 지금 전문대 다니다 왔다고 너 선임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전문대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어.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제 별명이 또라이가 돼버렸어요. 또라이. 전문대 다니다 온 애들만 때린다고 또라이가 돼버린 거예요. 다 같이 때리면 또라이가 아닌데 전문대 다니다 온 친구들만 꼭 괴롭힌다는 거예요. 전문 또라이가 되셨죠. 전문 또라이. 그런 건 부연 설명하지 맙시다. 자, 저도요 좀 상처 많아요. 저도 좀 영혼이 작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할 그 해병대학이죠. 해병대학을 제대할 때까지도 저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 얼굴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생기고 고집이 세고 낱말을 안 들을수록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기는 힘들겠죠.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진짜 이제는 살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꼭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자기의 심장이 뛰는 일을 해라. 네. 언제 우리는 심장이 뛰는지 그리고 심장이 뛰는 일을 얘기하는 사람만이 남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고객을 감동시키려면 자기가 감동을 받아봤어야죠. 네.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고 해도 교육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지식을 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지식의 시대는 거의 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네이버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초딩들이 다 답변을 해줍니다. 초딩들이 얘네들이 엄청 포인트 쌓으려고 엄청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는 인터넷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콩 얻어가려고. 지식은 기본일 뿐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인데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ING인 사람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말고요.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제 심장이 뛰는 게 뭐였냐면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기로 24살에 결심을 한 겁니다. 왜 했냐면
음악하면 될 거야 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왜 했냐면 어느 날 제가 그때가 20대 때였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는데 흔히 말해서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나이를 먹고 조용한 날에 조용한 장소에 앉아 있으면 제 마음에서 소리가 하나 들려올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아주 어렸을 적 10대 때에 20대 때에 하나님이 너의 심장을 뛰게 했던 일, 넌 그걸 왜 안 했니?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죠. 근데 환경과 조건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소리가 다시 저에게 대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너 열심히 살았지. 근데 너는 비겁하게 살았어. 인간이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비겁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교회의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영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시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교수 그 직분만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되게 어렵게 이 시간을 내셔서 신학을 공부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신학을 하셨을까요? 이미 사회적으로 보장받은 교수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왜 목사님, 왜 선교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보장받은 교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교수 일을 하기도 힘든데 또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하셨을까요? 저는 목사님하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전 묻지 않아도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심장 뛰는 거에 대한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그랬겠죠. 네. 지금 맞다고 그러시네요. 그렇죠. 네. 네. 그 목사님 이러시잖아요. 어떻게 알았나? 소스를 안 줬는데? 눈치가 빨라?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더니? 그렇죠. 가슴에 품은 그 숯을 간직하고 있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겠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과 모든 걸 쪼개서 했겠죠. 그리고 보통 이미 사회에 어느 정도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 와이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완전 반대죠. 완전 반. 이럴까요? 여보, 주님의 길을 따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남편 목회한다. 이러는 분은 유럽에 한 3명 있습니다. 한국에가 없죠. 유럽에 3명. 러시아에 한 네, 명. 러시아에 한 명, 러시아에 한 명. 네. 카자흐스탄 자매님 한 명 있고. 여러분 봐보세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권사님들도요. 본인 아들이 목회하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장로님도 내 딸이 목회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다 환영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인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뜨거운 심장을 이 숯불을 갖고 있다가는 내 온 영혼이 다 타버릴 것 같아서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소리에 반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루라고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반응해라. 내가 너에게 준 진동에 대해서 반응해라. 핑계 대지 말고 반응해라. 핑계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피난처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뭐 이래서 못한 겁니다. 주님, 제가 이래서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 조용한 시점에 제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그분의 음성이든 제 양심이든. 그래서 저는 음대의 진로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음악대학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레슨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레슨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레슨 1, 레슨 2 이거밖에 못 들어봤어요.
레슨비를 알아봤더니 매우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뜻을 세우면 주님께서 뭘 여실까요? 길을 여시죠. 저는 언론사 국장님 면접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직접. 예, 당돌하게 얘기했어요. 24살이에요. 뭐 이미 군대도 갔다 왔고요. 뭐 국장님, 제가 언론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저 좀 뽑아주십시오. 해병대입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어이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특별 전형으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언론인으로 24살에 언론인을 시작한 거예요. 이건 사실 교수님들도 사실 모르셔요. 제가 자랑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24살에 그 각 가정에 언론을 전달하는 일을 제가 그때부터 했었어요. 제가 언론 네. 신문 배달이라고 하지 맙시다, 선생님. 언론이라고 합시다. 언론. 지국장님. 인사권의 책임자, 지국장님.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 아니에요, 후배님들. 저 이제 24살에 언론으로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선생님. 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그런 거 자, 까발리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된 거냐면 경희대학하고는 제가 다니는 시골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님이 그때 경희대학교 3학년 학생의 형이었어요. 왕상열 집사님이었고 제 선생님은 왕광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기 위해서 제주도로 올라온 거죠. 제주도에서 올라온 거예요, 서울로. 네. 여러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세계를 찾아서, 부르심을 찾아서 자기의 있던 세상을 떠나십시오. 자, 그럼 이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유학을 가라? 고향을 떠나라?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살던 방식을 떠나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가기를 원하면서 기존에 살던 방식을 산다면 오히려 더 머리가 아파질 뿐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원하신다면 기존에 살던 삶의 방식을 떠나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원하면서 살던 방식을 떠나지 않으면 오히려 삶에 큰 짐만 지게 되는 겁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잘라서 버린다는 뜻입니다. 잘라서 버린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잘라서 버린다는 거죠. 내가 저 오파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성가대 오파. 그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놈들을 잘라서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오파를 선택하면서 다른 오빠를 자르지 않은 상태. 이것은 나쁜 년입니다. 나쁜 년입니다. 예, 이건 양다리라고 하죠. 양다리. 예, 양다리.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버렸을 겁니다. 버리지 않은 것은 사실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학교에 기적처럼 5개월 만에 레슨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전 그래서 열등감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레슨을 경희대학으로 받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 캠퍼스 얼마나 멋집니까? 막 기둥에다가 기둥 밑에서 막 여학생들 막 이렇게 오빠하고 막 작업 걸고 있고 막 와우! 내가 이런 학교로 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학생 식당 그때 갔는데요. 대학생들이 옆에다가 막 악보 같은 거 끼고 줄을 서서 먹는데 엄청 로맨틱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악보 영어로 된 거 막 모짜르지 막 이런 거 모짜르지. 배트맨 이런 거 막. 와우. 이게 캠퍼스구나. 돈 있으면 밖에서 얼마든지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경희대 학생이 돼야만이 이 학생 식당에서 이걸 먹는 걸 즐길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나는 경희대,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죠. 주님, 만약에 저에게 이 학교를 허락해 주신다면 4년 동안 학생 식당 밥을 내내 먹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섣부른 기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지 맙시다. 이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기도고요. 정말 이뤄주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그리고 기도를 어기게 돼요. 기도를 어기게 돼. 그래가지고 기적처럼 피아노에서 도도 모르던 아이가 5개월 레슨을 딱 받고 경희대 성악과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열등감이 없어지고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 학생 식당에서 3개월 밥을 먹으니까 학생 식당 내려가면서 자꾸 입에서 의도치 않게 욕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욕이 나오고 그리고 감사가 없어지면서 순간 그 욕하는 저를 봤죠. 참 배은망덕하구나. 불과 3개월 전, 6개월 전만 해도 이 학교 합격만 시켜주시면 감사하게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그랬는데 딱 3개월 지나니까 이건 사람이 먹을 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서 먹지. 나는 돈이 있으면 밖에서 나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차, 오케이. 아 이건 유사시에 먹는 밥이야. 이건 아니야. 이건 군대도 요즘은 이렇지 않아. 막 이러면서 불평 불만이 엄청 늘어난 거죠. 두 번째, 그렇게 없어질 것 같은 제 열등감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음악대학 들어오니까 예고 나온 제 동기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 친구들은 악보를 매우 어려운 걸 쳤어요. 영어로 된 거예요. 저는 바이엘이라는 걸 쳤습니다. 악보에 영어 없고 표지에 너구리하고 다람쥐가 그려져 있습니다. 8분음표를 들고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그림이 있어요. 저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음대 아이들은 옷을 매우 비싼 걸 그때 당시에도 입고 다녔습니다. 아시죠? 음대 여자아이들 옷 되게 잘 입고 다녀요. 네. 다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제 스타일 알아냈어요. 제일 심한데 저 법대 쪽하고 물리대 쪽 항상 추리닝에다가 그 사선 그어진 슬리퍼.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음대 애들은 너무 잘 차려입고 다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무대에 서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왔고 부모님도 노동일 하시고 나이도 많으셨어요. 무슨 옷 입을까 고민하다가 군복으로 결정했어요. 워카하고 2년 입고 다녔어요. 여자애들이 오빠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봤죠. 오빠는 제대는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민방이냐고, 왜 맨날 군복을 입고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난 말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알아냈습니다. 열등감은 환경이 좋아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학교를 편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야. 난 더 다른 어떤 거기로 가야 되겠어.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들어온 학교나 나랑 사귀는 사람이나 내랑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건 누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동네나 자기가 사는 지역, 자기랑 함께 사는 배우자, 자기의 길, 그리고 자기의 출신 학교, 그리고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직업, 모든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내가 더 다른 어떤 좋은 환경에 그런 여건에 가도 거기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조만간 그 학교도 그 단체도 익숙해지고 무시하겠구나. 다른 학교를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이것이 고쳐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잠시 고민을 잊고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 이 꽃과 나무와 분위기와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근심만 하고 고민만 하고 나는 25세 학교를 들어왔는데 졸업하면 31인데 이런 생각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31살 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지금 사진보다 더 애가 힘들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네. 그런 건 얘기하지 맙시다, 작가 선생님. 자,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던져야 할 주사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젊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는 영원한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20, 30대인데도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서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 자는 이미 젊은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이가 젊든 아니면 나이가 어른의 연세가 되었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이 들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삶의 주사위를 던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은 특별히 캠퍼스의 선물입니다. 이 좋은 모든 기간을 선물로 받아들이시고 핸드폰 한번 끄시고 미대 쪽에 한번 이렇게 가보십시오. 희한한 장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엄청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시고 막 나무에 배도 치시고 막 정말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꼭 가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하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 나지막하게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학교 때가 아니면 즐길 수 없는 이 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고민만 하다가 보내기에 20대, 30대 초반의 삶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어른,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는 잠시 핸드폰을 정말 끄시고 삶의 여유를, 이 5월, 6월의 여유를 선물로.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 잘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우리의 존재 자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했으니 나랑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이제는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라. 이제는 나와 좋은 시간, 그리고 일이 좀 줄어도 좀 더 질이 좋은 그런 여유 있는 삶의 시간을 갖자라고 주님께서 5월, 6월에 저희를 캠퍼스로 초청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